오셨어요. 들어와. 기억 니은 디귿 리오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9화의 진행을 맡은 경준이라고 합니다. 와, 뉴스 데스크 같았어요. 네, 꼭 뉴스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인 앵커 저는 말고 레포트 리포트. 자정 뉴스의 라디오 전용. 저는 지금 오징어 잡이배 왔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저는 그건 약간 생생 정보 같은 예, 느낌. 그런 거 하란 얘기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근데 잘할 것 같다. 전통시장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팔고 계세요? 업진 쌀 먹으면서 살살 녹아요. 살살 녹아. 이런 거. 스르륵 이렇게. 원래 순서상 동영이 진행을 맡을 차례인데 작가로서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오늘 부득불 불참을 해서 제가 진행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격주 수요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죠. 그렇죠. 목 관리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랍니다. 다미는 혹시 목 관리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거 있나요? 저는 네. 그냥 마스크 가끔 이게 쓰고요. 뭐 민트나 이런 스트랩실 같은 사탕을 몇 개 가지고 다니기는 해요. 화해지는 거? 네. 네네. 정신 반짝 뜨는 거. 근데 근데 그게 단 거 같아요. 뭔가 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긴 한데. 과일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평소에? 과일을 좋아는 하죠. 근데 또 네. 매일 먹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챙겨 먹기가 또. 저는 하루에 물을 적게는 2리터에서 많으면 5리터 정도 먹어요. 오, 많이 드시네요. 저도 물 되게 좋아하는데 저 물 먹는 하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렇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점핑이라는 되게 특별한 운동을 한 2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점핑 2년 넘게? 네, 트램벌린 위에서. 그러니까 방방. 네, 방방이 이게... 개인 방방이에요. 근데. 집에서요? 아니요. 그 하는 센터가 우와. 집 주변에 생겨서 거기 성내점의 오픈 멤버였죠, 거의. 그게 도움이 된대요? 그런 운동. 땀을 빼고 하니까. 근데 제가 해본 유산소 중에 제일 짧은 시간 내에 제일 지루하지 않으면서 격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미있게 뺄 수 있는 운동. 재밌죠. 네, 지금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그걸 해서 유지가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늘 했던 말이 물을 많이 마셔라. 물을 많이 마셔라. 네, 그래야 다이어트든 너의 건강이든 모든 기본 베이스가 될 것이다. 해서 맞아. 네. 저도 물 많이 마시긴 하는데 그게 저도 도움이 되고 있었나 봐요. 저 예전에 회사 다니다가 이제 다른 데로 옮겼을 때 그 전 회사 이제 막내 사원 만났는데 그때 대리였거든요. 그 당시 대리님 안 계시니까 우리 생수통이 물이 안 줄어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유일한 물 먹는 하마가 없어졌었구나. 그렇지. 걔랑 나랑 둘이 먹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좀 눈치 보인다고 이제 먹으면 자기밖에 안 먹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먹으면 너무 이제 티난다 그랬었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그게 되게 티가 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되게 큰 물통 한 1리터 넘게 들어가는 큰 통이랑 그 스벅 콜드 벤티컵 710ml 들어가는 거 2개를 들고 제 자리랑 탕비실이랑 가까운데 거기 정수기가 유독 쪼르르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빵굼터라고 하는 그 간식 놓아진 센터 건물 센터 부분에 있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출근하자마자 물 뜨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전 거죠. 그러네. 네, 저도 그 구역에 물 먹는 하마였는데 반가워요. 네, 어쨌든 이게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요즘같이 미세먼지 심할 때는 그나마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물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세먼지 많을 때는 또 기름기 있는 것들을 먹어줘야 뭐 씻겨 내려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해본 오늘의 기름진 주제요. 사실 비 오는 날에 더 생각나고 명절에 더 생각나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바로 전입니다. 전. 네, 오늘의 토크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정해본 토크 순서에 의해서 담이 먼저 하고 그다음 제가 토크를 하는 식으로 순서를 정해봤어요. 그러면 30분. 네, 그럼 30분을 맞춰주시고요. 바로 맞춰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절날 전 부치는 거 담당이에요. 전 담당. 일명 전 담당. 네, 그래서 아주 그냥 다 가져오세요. 다 붙여버려. 네, 랩을 했네요. 다 붙여버리려니까 다 가져와 보세요. 근데 경주는 혹시 전 붙여본 적 있으세요? 저희 집도 이제 시골 내려가면 담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있어요, 주로 그게. 뭐 잡일 서폿이나 기미하고 약간 송편, 약간 이런 떡류 만드는 그런 빚는 거였고, 쪽이시네요. 빚는 쪽. 그런 거였고 이제 저는 저희 집에서는 고모들이 했어요.
제가 그 고모니까요. 고모세요? 제가 바로 그 고모입니다. 네. 네. 근데 네. 그거 아세요? 명절에 그 전을 부치면 기름이 엄청 많이 들어요. 네네. 줄어드는 게 보이거든요. 그 원판으로 된 엄청 큰 팬에다가 그죠? 이렇게 전기 이렇게 조그 돌려서 그렇죠. 온도 조절하는 거에다가 저희 하잖아요. 집에는 약간 직사각형 형태로 조금 더 큰 거 있어요. 네, 저희는 원형을 늘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 많이 만들어서 그럼. 그 소쿠리에다가 달력 옛날 종이 얹고 이렇게 차라르르 진열을 해놓는. 다들 달력 쓰시는구나. 네. 시골 가면 달력이 꼭 그렇게 많아요. 꼭 숫자 되게 큰 거. 농협이나 그렇지. 수협에서 만든 옳지 달력. 옳지. 네. 그런 거. 기름 잘 먹는 거. 기름 먹으면 숫자가 보여. 점점 숫자가 보여. 뒷면에 써 있는 행운 가득한 멘트도 그치, 다 그치. 보이고. 네. 그런 거. 네. 그래서 담이 시골 어디예요? 할머니 댁은 저는 연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논산시 소재죠. 왜냐면 저희 시골도 논산이거든요. 네, 비슷해. 어디선가 비슷해. 멀리서 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서 충남의 향기가 났어요. 붙이고, 뭐 그렇게 지내셨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명절이 되면 전이 담당이라서 열심히 붙이고 있는데요. 이 기름이 조금 덜 들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네. 바로 전을 구운 후에, 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꾸 말이 꼬이고 있는데 전을 구우실 때 그 식용유 채로 이렇게 따라서 보통 넣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넣으시면 그 기름이 차가운 거에 그 뜨거운 그 전에 쭉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기름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렇죠. 이 온도차 때문에. 온도차 때문에 많이 먹는 거구나. 그래서 후라이팬 한쪽에 이렇게 작은 종지 같은 그런 거에다가 기름을 좀 넣어서 달궈진 후에 필요할 때마다 스푼으로 조금씩 넣으면 기름이 훨씬 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 2, 3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저희 엄마가 들으시고는 적어두셨다고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 따로 그 굽는 정도 같은 종지로 옆에 기름을 따로 서서히 예열한 다음에 쓰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따뜻해진 기름을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넣은 찬 기름보다 덜 빨아들인대요. 근데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한번 한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얼만큼 기름을 썼는지도 알 수 있고 생각보다 덜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름이 약간 덜 들어간다는 건데 덜 느끼하고? 아니요. 그냥 맛은 똑같아요. 맛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달력에 흡수되는 기름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기름이. 그게 다 약간 낭비니까. 옆에 약간 번질거리고 있다가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달력이 먹는 그렇죠. 거니까. 달력에게 준 기름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준 달력이 그렇죠. 기름을 맛있게 먹고 있었던 거네요. 농협은 달력을 코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네. 못 쓰니까 그러면. 네. 근데 경주는 혹시 어떤 전 좋아하세요? 저는 명절에 먹는 전은 동태전 좋아하고요. 그게 피시앤칩스의 그 피시라니까 결국은 이게 동성이 그렇게 다를 게 없어. 우리는 튀김이 아니라 부침일 그렇죠. 뿐인 거죠. 이제 그래서 약간 식감이 다르긴 한데 어느 날 동태전을 구워 먹는데 피시앤칩스 그 느낌이 났거든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야. 같은 거야. 어차피 동태 튀긴 거잖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부침개류 중에서는 그냥 오징어가 들어간 김치 부침개. 그러니까 제일 스탠다드한 거죠. 그거를 제일 좋아해요. 저희 집도 그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그 바닷가 쪽, 그쪽, 그러니까 남쪽 출신이셔가지고 남쪽 출신 아니까 북쪽 출신 뭔가 이상한데 이모들은 다 부산에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물을 넣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징어가 가득 들어있는 김치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 굴전. 이 꿀전 꿀떡꿀떡 넘어간다고요. 제가 못 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굴을 하도 크게 데인 적이 있어서 생굴도 못 먹고. 생굴은 저도 그냥 그런데 익힌 것만 저는 좋아해요. 익은 것도 한번 먹어봤는데 익은 건 더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굴전을 엄청 좋아하세요. 이게 맛있는 거거든요. 이게 꿀떡꿀떡 넘어간다고. 그래서 꿀전이요. 꼭 부모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뭐 못 먹는다 그러면 계속 먹이려 그런다?
맞아. 그래가지고 막 속이고 먹이려고 이렇게 막 굴 이렇게 반죽 속여. 밑에 숨겨가지고 굴전 아닌 아. 척하면서 아들 냉이전이야 이러면서 어머니가 한 입 주었는데 아니, 근데 씹자마자 이 바다 향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죠. 그것 때문에 먹는 건데. 하면서 다시 뱉고 어머니 어떻게 사랑 나한테 많이 이럴 수 받으셨네. 있냐고. 많이 사랑 그러니까 받으신 거예요. 돌려서 표현했죠. 마음은 감사한데 저 정말 이거 못 먹습니다. 맞아. 근데 엄마들은 꼭 네. 맞아. 나도 뜨거운 거 못 먹는데 엄마는 음식은 뜨거워야 된다고 자꾸 뜨거울 때 먹으래. 네. 입천장 다 까지는데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게 있죠. 네, 저는 굴전도 좋아하고 김치전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떠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오징어 옥수수전이에요.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경준? 아니요, 옥수수전 자체를 저는 그쵸.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완전 핵꿀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약간 횟집에서 주는 그런 맛 날 것 같은데 밑반찬으로 주는 막 옥수수 그렇게 해서 마요네즈에 해가지고 주는 거요. 네. 그런 느낌도 조금 들죠. 아무래도 캔 옥수수 그거 쓸 거니까. 네. 근데 이거 하면은 아이들 밥 반찬으로도 되게 좋고요. 네. 제가 그 아이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반찬으로 해주셨거든요. 확실히 편식 이런 건 안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야채도 넣고 할 수 기존의 있어서. 전류가 약간 어른들 입맛에 맞췄다면 맞아요. 이것은 좀 더 영탁에 또 맞출 맞아요. 수 있는 입맛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옥수수에서 확 눈에 띄는. 그리고 저녁에 술안주로도 좋아요. 맥주 뭐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려요. 맥주랑 그죠? 잘 어울리겠다. 재료를 소개해드리자면 소금이랑 후추, 부침가루, 계란, 물. 여기까지는 거의 다 똑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옥수수 캔 하나 준비하시고 오징어 네.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시면 고추. 근데 아이들용으로 드실 거면은 아무래도 피망, 파프리카? 이런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색깔별로 가격이 요즘도 많이 다른가요? 가장 저렴한 거 절약 코너에 있는 걸로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절약 코너에 빨강이 있으면 빨강, 네. 노랑이 있으면 노랑. 그래서 빨강이 없다. 그러면 집에 조금 말라 비틀어져 버리려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당근이 있으면 조금 하시면 돼요. 당근은 채 썰어서 넣나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그 준비한 재료 뭐가 됐든 준비하신 거 아무거나 다 와다다다 작게 써세요. 와다다다 작게 써주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용 볶음밥에 넣는다 정도로 생각하고 작게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근데 또 너무 뭉개지지 않을 정도로만 그 정도 자르시고 거기에 계란이랑 물이랑 부침가루를 섞어주십니다. 이거 네. 진짜 볶음밥 넣듯이. 네네네. 그런 다음에 소금 후추 하나 세요. 그런 다음에 부쳐요. 그런 다음에 부친 걸 예쁘게 사진 찍어요. 드시기 전에 깜빡하지 마시고 사진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며 먹어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군요. 네, 그냥 와다다다 썰어서 그냥 붙여내면 되는데 저는 크게 안 붙이고 크게 이걸 붙여본 적은 없어요. 그냥 작은 사이즈 있잖아요. 동그랑땡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그 정도로 붙이시면 딱 밥 반찬 하기도 좋고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고 맛도 있고. 네. 편식쟁이들도 먹을 수 있고. 그럼. 네. 그리고 크기가 조금 애매하시다면 옥수수 캔 하면 그 옥수수 알갱이 있잖아요. 그거 한 3분의 2 정도 크기 되게 썰어주시면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징어나 이런 고추 이런 거. 반죽에서 막 빠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잘 배나요? 잘 벤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반죽을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옥수수 그래야. 그게 명확하잖아요, 구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반죽에 잘 섞인다기보다는 이렇게 쇽쇽 빠질 것 무슨 같아서.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럼 부침가루랑 물을 조금 더 넣으시면 애들이 좀 붙죠. 그럴 때는. 그래서 이게 너무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재료들이 푸실푸실하게 개별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게 넉넉하게 부침가루와 따로 놀지 않게 잘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치전 할 때 정도의 농도로 점도로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시면은 뭐 전분이나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된 적은 없어요. 근데 뭐 이미 충분하다 그 반죽만으로도. 하지만 뭐 전분 같은 거 넣으시면은 옥수수 친구가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군요. 걔 은근 잘 어울려요. 생각해봐요. 아무데나 넣어도 다 맛있잖아. 그렇긴 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밥 반찬이지 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해봤어요. 밥전 해본 적 없으시죠? 밥전 해본 적은 없는데 그죠? 이 대본을 보면서 이 비슷한 걸 먹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학원 옆에 밥 피자라는 걸 팔았어요. 그래서 비슷하겠다. 빵 대신에 이 기본 베이스가 밥을 되게 고르게 편 거예요. 그렇죠. 그 위에 토핑을 해서 오븐에서 딱 구워서 나오는 거죠. 그럼 밥알이 안 딱딱해요? 식어서 먹어도?
식어서는 식을 먹어본 적이 때까지 둘 필요가 없어요. 없지, 네, 그지? 그냥 호로록 다 먹어버렸어요. 잘했네. 근데 되게 쫀득했어요, 밥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밥으로 잘 해주시던데. 된 밥 좋아하거든요. 전문가니까요. 그분은 예. 전문가. 하긴 그런 걸 진밥으로 하면 다 퍼지겠죠. 아이, 난리 나죠. 된 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재료들 있잖아요. 그 네. 재료나 혹은 본인이 원하는 다른 재료를 좀 더 넣으셔서 밥을 넣으세요. 그냥 거기다가. 그런 다음에 누룽지 굽듯이 살살 피면서 이거를 구우면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되게 너무 크게 하면 이제 이렇게 뒤집기가 힘드니까 약간 개떡만하게 손바닥만하게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따로 해요? 밥을 먼저 약간 펴바른 다음에 이걸 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밥버거 같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근데 왠지 아니라? 밥 자체에 이미 점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넣으면은 이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국밥에 넣은 것처럼 약간 불어난다? 불거나 아니면 또 뭉친 부분은 뭉치고 이게 고르게 퍼지지 않을 것 같.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제가 했던 거는 네네. 그냥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이상한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밥알이 따로 움직여도 그냥 그 안에서 밥이라는 게 원래 약간 무미잖아요. 밥이 맛 자체가 강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침개 안에서 쫀쫀한 역할들을 해주지 그게 어떤 뭐 독특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잘 안 먹는 아이들 젤라또의 쌀알처럼. 맞아. 그냥 딱 그 정도의 역할만 하는군요. 그렇죠. 그 정도의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는 보면 음식이 실험 정신이 약간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노멀하게 안 드시더라고요. 이런 거 전 회차도 얘기를 맞아.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냥 주기 뭐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보고 이런 게 담인 것 같아요. 예쁘게 꾸미거나 이제 두 가지인데 예쁘게 꾸미거나 하나는 기존의 레시피에 뭔가를 추가해 보는 거. 그래서 약간 퓨전식으로 바꿔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집에서 깐풍기도 해보고 우유 치즈 라면도 만들어봤어요. 느끼하겠는데? 아니 근데 뭐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얘기가 더 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애호박전이에요. 애호박 좋아하세요? 나는 옛날에는 별로 안 먹었는데 그게 그래. 뭐 입맛 다시네 지금 밥 먹고 와서 그러면 좋아하는 그게 거야. 아니라 그러니까 가지랑 비슷한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물컹거리는 걸.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비빔밥에 들어가는 정도나 그럼 그냥 반찬으로 소량 있으면 그냥 한번 먹어보고 요 정도 뭐 즐겨 먹진 않습니다. 딱 그 정도의 무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한 번쯤 먹기는 하는데 내가 이걸 찾아서 해먹지는 않거든요. 네, 진짜 딱 그 정도. 그런데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서 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을 막 뒤져보다가 스치듯이 뭐가 예쁜 게 있어서 다시 돌아갔더니 애호박전이었어요. 근데 그냥 당연히 일반 애호박전은 아니겠죠? 그 동그랗게 잘라진 애호박에 보통 반달 썰기나 뭐. 아니 그게 아니야. 동그라미 고체로 두고 근데 대신에 조금 좀 더 뎁스 있게 약간 두툼하게 잘랐어요. 뭐 그렇다고 엄청 두꺼운 건 아니고 평소 애호박전에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두툼하게 그러면 이미 상당히 두꺼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한 아니. 약간만 두툼하게 썰어 놓은 애호박 동그라미를 하트 모양 쿠키틀로 구멍을 뽕뽕 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되게 예쁘겠다. 그치 이게 녹색 약간 연두연두한 애가 하트가 뿅뿅뿅 생겨. 그러면 거기다가 메추리알. 지금 약간 얘기하는 거 약간 빙의 됐죠. 캐리 언니 느낌이에요. 애기들이랑 같이 만들 것 같아. 안 그래도 조카들이랑 해볼까 싶어요. 근데 같이 하기 좋겠다. 약간 오감 자극 놀이처럼. 쿠키. 이모가 쿠키 만들어준 줄 알았는데 전이요. 먹기 싫어하는 거 막. 근데 막상 먹으니까 맛도 있어.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트 뿅뿅 뚫렸잖아요. 거기다가 메추리알을 까서 넣어요. 그러니까 계란은 너무 크니까 넘치잖아요. 근데 메추리알은 고기 하나가 딱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아가들용인데? 메추리알 그 노른자를 살려서 이게 비주얼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네. 연두색 동그라미 안에 하트가 있는데 그 안에 흰색이랑 노란색 계란 후라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서양 음식 너무 중에서? 예뻐. 이렇게 가운데 폭 뭐지? 막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오븐에 어쨌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개 이렇게 한 번에 구우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사진으로 봤는데 그래서 저는 요거 너무 귀엽고 맛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면 경준한테 사진 보내드릴게요. 근데 되게 조리 방식은 약간 디저트 만드는 것 그쵸, 같은 느낌이 방식이네요. 그렇죠. 네. 비주얼도 약간 그랬어요. 근데 누가 봐도 밥 반찬이지. 재료가 애호박이랑 계란, 달걀. 그러니까 디저트의 조리 과정과 비주얼을 지닌 그러네. 반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인싸용. 근데 사진 지금 얘기만 들었는데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진짜. 그쵸. 어디 요리왕국가님들이 책에 넣을 만한 뭐 이밥차 이런데 2,000원으로 밥상 차리기 막 이런 거. 그분들은 거기다 뭐 실고추 뭐 이런 것도 올리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부추로 묶는다든지. 그렇지. 그런 거 해주시고 밑에 두부 이렇게 깔고 붙인 거. 그렇죠. 밑에 깻잎 깔아줘야 되고 데코할 때. 그렇습니다. 맞아. 제가 그런 디테일이 있죠, 한식이.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경준 토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또 부침개 그리고 전에 관한 잡상식 혹은 여러 가지 뭐 궁금할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 그 비 오는 날 왜 부침개가 땡기는 걸까? 그렇지, 이상해. 네. 이 얘기 어디서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게 어디서 들었는지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도 이게 모두의 약간 클리셰로 자리 잡아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특히 비 오는 날 그 빗소리를 듣고 유독 생각이 맞아. 기억나세요? 맞아. 혹시 저희가 글쓰기 클래스를 같이 들었던 사이인데 제가 이렇게 비 오는 날에 튀김이었어요. 전 근데 단톡방에 AS의 덕수궁 빗소리 ASMR을 올렸는데 다미가 이게 튀김 소리랑 비슷하다고 그런 얘기를 썼었죠. 네, 그러니까 기름 쓰는 음식에서 나는 소리가 딱 이 소리죠. 그래서 보통은 빗소리와 전 부치는 소리가 비슷해서 자연스레 연상된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나마 연상이 딱 되는 거죠. 근데 소리가 정말 동시에 딱 놓고 비교해봤을 때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 근데 이것이 마케팅 효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감성을 자극한다니까. 이 공식이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홈플러스에 따르면 장마비가 많이 내린 날 온라인마트 방문 계획이 평소보다 15% 증가했으며 매출은 27%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비 오는 날 잘 나가는 아이템을 리스트업 해봤더니 부침가루, 밀가루, 짬뽕 라면 순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다들 굽는구만. 네. 나만 굽는 게 아니었어. 다들 딱 비 올 때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죠. 그냥 부침가루, 운치 있어요. 나름 그쵸? 되게 뭐랄까 인생 되게 잘 즐기면서 사는 느낌 아니에요? 비 오는 날 부침개 먹으면? 밀가루는 뭘까요? 수제비? 수제비도 괜찮죠. 칼국수? 비 오는 날. 딱 이 연상되는 것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뜨끈뜨끈한 그런 거? 이 중 특히 부침가루의 매출은 평일 대비 무려 112% 급증했으며 밀가루 매출도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특히 요 CJ 가루분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 부침가루가 평소 비가 많이 온 오일 96%나 판매가 늘었다고 하고 뭐 아울러서 부침개 재료인 호박은 8%, 양파는 6%가량 두드러진 매출 신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이쯤 되면 거의 뭐 경제 효과로 하나 낼만 하죠. 부침개 이펙트. 그렇죠. 네, 거의. 그러네요. 당연하게도 유명 전집의 매출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 전문점 교동 전 선생 유명하죠. 네, 관계자에 따르면 장마철을 포함 비 오는 날에는 일매출이 15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40에서 5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전 냄새가 유독 좋다며 평소보다 많은 고객들이 부침개류를 많이 주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홈플러스의 이제 배미연 CM님께서 지금은 어떤 주기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부침가루나 밀가루는 매출 상승 폭이 크지 않다고 해요. 되게 꾸준한 그냥 생활 이렇게 스테디한 생활 품목인데 그러니까 매년 이제 장마철 여름에는 이게 압도적으로 증가해서 요때 이렇게 한철 바짝 챙겨야 되는 아이템이기도 한 거죠. 시즌템이구나. 네, 부침가루와 밀가루가 시즌템이었습니다. 그러네. 네, 뭐 졸업식 때도 많이 팔리죠. 요즘은 금지됐지만. 네. 그렇죠. 올해도 한 3-4개월 지나고 나면 스멀스멀 장마가 올 텐데. 근데 요 몇 년간은 마른 장마가 많아서. 장마 좋아하세요? 비 오는 거? 전 비 오는 거는 이제 전에는 우울해서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차분하고 정리되는 게 좋아요. 좋은데 장마철 비는 습해. 그래서 그런 감성이 올 자리가 이미 없달까? 이미 너무 습하고 불쾌해서. 나 그냥 안에 있으면 좋아요.
아, 비 그쵸. 오는 거 보는 거 되게 좋고 창밖에 비 오는 거. 그냥 비 오고 나서 그치잖아요. 그러면 흙 냄새가 나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약간 그게 비비린내지 않아요? 비비린내 말고. 아, 비 오고 난 뒤에 흙 냄새? 약간의 비비린내도 있긴 하겠지만 좀 흙을 많은 데로 가면 그럴 때 흙 냄새가 되게 확 올라와요. 비가 오고 나면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팔당 같은데 네. 이런 경치를 강에 바로 앞에 두고 볼 수 있는 카페들이 덜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비 오는 날 이런 거 가시면 가봐야겠다. 되게 좋습니다. 네, 가봐야겠네요. 제가 저 일전에 알려드린 그 도토리 음식점 거기 가봤어요. 거기도 2호점 말고 본점에 가시면 아, 바로 2호점. 앞이 강. 아니 2호점도 바로 앞이 강이에요. 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데려갔거든요. 아까 저희 친구가 아니라 그 직장을 같이 다녔던 언니를 이제 제가 모시고 갔는데 아니 너무 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음식점이 이러냐고 커피숍 해야 되는 거 전 아니냐고. 먹을 비주얼로는 거의 뭐 아니, 최고죠. 너무 말도 안 되는 뷰인 거예요. 네. 왜냐면 그 바로 옆에 스타벅스 팔당점이 있거든요. 리버사이드 팔당 DT점. 네. 거기도 그 경치로 먹고 사는 건데 그쵸. 전집이 바로 그냥 같은 뷰일 거 아니에요. 바로 옆집이니까 옆집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전 먹고 가서 그렇죠. 그렇게 차 했어요. 마셔라. 아. 그렇게 했어요. 좋더라고요. 지능적이네. 좋더라. 네. 그래서 이 한 3, 4개월 지나고 네. 장마가 올 텐데 제발 이번에는 마른 장마 말고 비가 깔끔하게 올 때는 딱 와서 우리가 같이 부침개도 적절히 즐길 수 있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전에 막걸리가 생각나는 과학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예. 일단 비 오는 날은 기본적으로 날이 흐립니다. 그렇죠? 해가 뜨지 않죠. 그렇죠. 저는 특히 감정의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세로토닌이라는 감정을 오늘도 감정을 조절하는 성분이 세로토닌 햇빛을 봐야 이제 나온다고 해요. 조절하는 애인 거예요? 네. 세로토닌이? 그러면 햇빛 못 보면 걔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햇빛을 봐야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나오니까 감정을 조절하는 요 성분들이 얼마 없는 거죠. 그런 거죠. 무디해지겠구나. 네. 그렇죠. 멜랑콜리해지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한의학에 따르면 밀가루랑 막걸리에 세로토닌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파전에 막걸리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런 음식이었어요? 네, 이게 기분 리프레시 해주는 그런 힐링 푸드였어요. 그래서 비 온 날 자연스레 파전에 막걸리를 찾는 게 또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선조들이 괜히 춤추고 노래하고 한 게 아니야.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비가 오면 습도랑 저기압 때문에 혈당이 떨어져요. 그렇죠. 혈당이 떨어지면 괜히 예민해지죠. 그래서 기분이 참 차분하다 못해 땅굴을 파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그렇죠. 디깅. 네, 이때 파전이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 또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찾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구나. 네. 나도 모르게 찾고 있었던 거야. 네, 이게 우리 몸의 과학과 이런 빗소리의 과학과 다 우리 그 근원적인 심리가 이 비 오는 날 파전과 막걸리랑 잘 맞고 있고 우리가 찾고 있던 거죠. 내면에 내가 찾았던 거지. 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는 날은 일을 하기가 수월하지 않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실내에 있을 시간이 늘어났을 텐데 이때 뭐 했겠습니까? 처음 붙였겠죠. 잘 쟁여둔 탄수화물로 파전도 만들고 그 탄수화물로 만든 술도 같이 곁들여서 기분 전환을 즐겼다 이 말입니다. 맞네요. 막걸리도 탄수화물로 빚은 거구나. 그렇죠. 곡물이 베이스니까. 그렇죠. 쌀로 한 거니까. 농경 사회의 산물들을 잘 쟁여서 이제 비가 이제 일을 안 할 때도 그걸로 이렇게 맛깔나게 즐겼다. 근데 그러고 보면은 식혜도 그렇고 막걸리도 그렇고 다 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 달라. 갑자기 너무 뜬금포인데 이게 그리고 또 다 발효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가 같은데 너무 달라. 근데 지금처럼 이런 원리나 이런 거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직접 다 해보면서 알았을 텐데 그렇죠. 진짜 신기한 거 저같이 실험 정신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전 어렸을 때 위인 전역이면 정량용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다미는 있는 거네. 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이땀이. 네. 이땀이. 네. 이땀이 잘 들었고요. 네. 세 번째로는 빈대떡 전 부침개의 차이점.
대해서 말을 해볼까 맞아요. 합니다.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기름을 이용한 음식으로 튀김보다 부침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동태전과 맞아요. 피쉬앤칩스가 사실 다르지 않아. 네, 같다고요. 반죽이 있고 기름에 넣고 맞아요. 아는 생선이 다 똑같아요. 음. 다만 이게 부침이냐 튀김이냐 맞아요. 요 차이입니다. 어느 순간 그걸 내가 깨닫고 엄청 소스라치게 놀랐다니까요. 이게 동생이 거기서 오겠구먼 이렇게. 그렇죠. 우리 영국 남자도 유튜브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도 네. 가끔 봅니다. 그분과의 접점이 벌써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린 피쉬앤칩스를 공유하고 있었어. 있었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침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기름에 지진 것을 모두 부침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위 카테고리인 거죠. 네. 그리고 그 하위 카테고리로 포함된 것이 전과 빈대떡이고 빈대떡의 포인트는 녹두. 바로 이 녹두를 주재료로 두툼하게 부쳐낸 것이 빈대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다르지 다 비슷한 계열의 음식이고 그 꼭대기를 모두 이제 아우르는 말들이 부침개인 거죠. 소위 말하는. 네. 그러면 여기서 빈대떡 얘기가 나왔는데 네. 빈대떡이 왜 빈대떡인지 제 유래를 또 찾아봤습니다. 네. 빈대떡은 원래 제사상이나 교자상에 기름에 지진 고기를 높이 쌓을 때 제기 밑받침용으로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달력 같은 느낌인 거죠. 밑에 깔아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그만큼 원래는 크기가 작았어요. 네. 빈대떡이 크기가 작았는데 그 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바뀌면서 이름은 빈자떡으로 바뀌고. 거기서 유래가 온 거구나 이름이. 네, 이것도 설 중에 하나예요. 예. 네, 크기도 큼지막하게 바뀌었다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정동을. 네. 정동 아시죠? 정동. 그렇죠. 유명하죠. 좀 북쪽 넘어가면 서울 정동을 빈대가 많다고 하여 빈대골이라 했는데 이곳에 빈자떡 장수가 많아 빈대떡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네. 조선시대에는 흉년이 들면 당시 세도가에서 빈대떡을 만들어서 서울 남대문 밖에 모인 유랑민들에게 어느 집에 적선이요 하면서 던져주었다고 해요. 적선이요 하면서 이제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빈대떡 휙 이렇게 날린 거죠. 그러면 그걸 잘 캐치해서 이제 빈자들이 먹었던 건데 뭐 어느 옛날 유행가에는 돈 없으면 집에 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라는 가사 대목이 있을 만큼 빈자의 음식으로 대표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황해도와 평안도 등의 서북 지방에서 많이 해먹었다고 하고 손님을 대접할 때 특히 많이 만들었다는데 고기가 들어가니까. 네네. 지금은 애주가들의 술안주로 인기가 높죠. 특히 그렇죠. 이제 주거 지역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 네. 네. 거기 가면 이렇게 약간 거리에 나와 있는 전집 있잖아요. 선술집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앞에 의자 간단하게 놓아져 있고 네네. 어르신들이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막걸리 한 잔이랑 이렇게 따로 파는 거, 잔으로 파는 집. 그런지. 네, 거기서의 빈대떡이 이제 매출에 이렇게 독특한 효자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대떡에 들어가는 녹두는 철분과 카로틴이 많은 영양식품이에요. 그래서 해독 작용도 뛰어나기 때문에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가 쌓였을 때 빈대떡을 먹으면 영양도 보충하고 입맛도 돋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빈대떡. 네. 그리고 전을 명절에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평소에보다 명절 대표 음식이죠. 근데 그렇게 달력 가득 전을 하고 제사도 뭐 다 치르고 나면은 꼭 전이 남아요. 맞아. 엄마가 싸가겠냐고. 네, 이 남는 전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남은 전을 보관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공기를 최대한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네. 네, 그래서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정석인데. 네,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냉동. 공기를 아예 빼서 밀봉하는 게 베스트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기계가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금방 먹을 거라고 냉장 보관했다가는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 뻣뻣하고 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냉장고 냄새가 배기도 하고. 그 냉장고 냄새가 진짜 비호감. 맞아. 진짜 비호감. 냉장고 전 먹는 느낌. 근데 나잖아요, 진짜. 식빵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저 지금 집에도 어제 택배로 도착한 마카롱이 들어 있어요. 네, 잘 뺄 텐데. 근데 원래 이제 약간 얼려서 보관을 해놨다 먹기 전에 한 10분 전에 꺼냈다가 먹기는 해요. 그게 보관 방법이니까 마카롱.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냉장고 냄새가 배요 또 조금. 맞아. 그게 너무 슬퍼. 전들도 그렇다고. 맞아. 전도 그래요. 그래서 냉동 보관을 하는 게 제일 정석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때 냉동한 전은 데우면 열흘 정도까지는 그대로 맛이 있다고 하네요. 이때 전자레인지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네, 전자레인지를 쓰냐 마냐에 대해서 말을 하려다 딱 끊겼죠. 가위바위보 해야 되겠다. 딱 끊겼죠. 네.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음식에 대해서 센스가 있는 분들은 답을 이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쓰면 안 되나? 그래서 2부에 제가 별책부록에 당첨되면은 잘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부 네. 전에서 인상 네. 깊었던 부분 있나요, 담이? 저는 네. 전에서는 저의 네, 본인 토크가 아니 있나? 제가 안 네. 해봐서 그 네. 애호박 하트 전 그걸 좀 해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하다. 제가 해볼게요 주말에 네. 해보고. 그거랑 플레이팅도 궁금해요. 어떻게? 깻잎 요리 연구가님들처럼. 네네네. 네, 깻잎 깔아줘야죠. 성공하면 사진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는 빈대떡 전 부침개가 네, 그 네.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뭐 거의 한 통속이었다. 네. 그럼 저희 이쯤에서 토크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 제가 전자레인지 사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이 날 별책 부록에서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로 물어봐야지. 네. 그럼 이따 봐요. 이따 봐요.